1995년 천문학자들이 비어보이는 하늘을 열흘 동안 찍었더니 핀 머리로 가려질 자리에 은하가 3,000개 있었습니다. 1970년에는 조종사가 뛰어내리자 빈 전투기가 혼자 균형을 되찾고 눈밭에 미끄러져 멈췄습니다. 2022년에는 나사가 소행성에 우주선을 들이받았고 그 소행성이 옆 소행성을 도는 시간이 32분 줄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전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망원경은 열흘 동안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했고 대신 은하 3,000개를 건졌습니다. 1995년 12월 망원경이 겨눈 곳은 큰곰자리 북두칠성 손잡이 근처의 어두운 조각이었습니다. 지상에서 보면 밝은 별도, 은하도 걸리지 않는 비어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망원경 시간은 비쌌고 그 열흘은 다른 연구자들이 쓸 몫을 빼앗아 만들었습니다. 한 번에 길게 찍지 않았습니다. 열흘에 걸쳐 342번으로 나눠 찍고 빛을 전부 겹쳐 쌓았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셔터를 오래 열어두면 안 보이던 것이 찍히는 원리입니다. 다만 이쪽은 사람 눈의 한계보다 40억 배 어두운 빛까지 끌어모았습니다. 사진에 찍힌 건 별 3,000개가 아니라 은하 3,000개입니다. 하나하나가 별 수천억 개를 품습니다. 그 하늘 조각은 팔을 뻗어 든 핀 머리가 가리는 크기였습니다. 멀리 본다는 건 오래전을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 빛은 수십억 년을 날아왔으니 사진에 남은 건 지금이 아니라 오래전 은하입니다. 그러니 저건 빈 하늘 사진이 아닙니다. 하늘 아무데나 골라 그만큼 오래 보면 늘 저만큼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1904년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는 달리는 도중에 쥐약과 브랜디를 받아먹고 결승선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쥐약에 쓰는 스트리크닌인데 그때는 약국에서 파는 강장제였습니다. 그해 8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경기였습니다. 그늘에서도 기온이 32도였고 길에는 먼지가 몇 인치씩 쌓여 있었습니다. 언덕이 7개였고 공식 급수 지점은 12마일 지점 우물 하나뿐이었습니다. 옆으로는 심판과 기자를 태운 자동차가 달리며 먼지를 퍼올렸습니다. 결승선을 7마일 남기고 선두 토머스 힉스가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따라가던 두 사람이 붙잡고 스트리크닌 60분의 1g과 달걀 흰자를 먹였습니다. 20마일 표지에서 얼굴이 잿빛이 되자 같은 약을 한 번 더 먹이고 브랜디를 곁들였습니다. 물을 달라니까 주지 않고 입만 헹궈줬습니다. 힉스가 받은 양은 그때 약으로 쓰던 가장 적은 용량, 그걸 2번입니다. 다 합쳐 2mg 남짓, 사람을 죽이는 양의 50분의 1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2마일에서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눈에 초점이 없었고 결승선이 아직 20마일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스스로 뛰어 테이프를 끊었고 끊자마자 붙잡혔습니다. 기록은 3시간 28분, 올림픽 마라톤 사상 가장 느린 우승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은 건 누가 폭로해서가 아닙니다. 약을 먹인 사람이 공식 보고서에 자기 손으로 적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약물은 장거리 선수에게 도움이 된다. 2차 대전 때 소나가 찾아낸 바다의 두 번째 바닥은 밤마다 떠오르는 생물대였습니다. 1942년 미국 샌디에이고 앞바다에서 소나를 시험하다 이상한 걸 봤습니다. 음파를 쏘면 바닥이 2번 잡혔습니다. 하나는 1300야드 아래 진짜 바닥, 하나는 300야드도 안 되는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얕은 쪽은 해가 지면 올라오고 해가 뜨면 내려갔습니다. 전쟁 중이라 정체를 밝히는 일은 뒤로 밀렸습니다. 이 관측을 정리한 논문에도 무엇이 소리를 되돌리는지 모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확인은 몇 년 뒤였습니다. 낮과 밤에 같은 자리에 그물을 내려보니 가짜 바닥은 물고기와 오징어와 해파리, 작은 갑각류였습니다. 소리를 되돌린 건 대개 물고기 몸속 공기주머니였습니다. 물속에서 살은 소리를 통과시키지만 공기는 못 통과시켜서 불에가 반사판 노릇을 합니다. 그런 몸이 층을 이룰 만큼 빽빽하면 배 밑에선 바닥처럼 잡힙니다. 지금도 매일 오르내립니다. 해가 지면 먹이를 찾아 수백 미터를 올라오고 날이 밝으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내려갑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지구에서 가장 큰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바다의 바닥이라고 믿었던 선 하나가 매일 밤 올라오는 생물대였습니다. 조종사 없이 눈밭에 내려앉은 이 전투기는 고쳐서 다시 날았고 지금은 박물관에 서 있습니다. 1970년 2월 2일 몬테나 상공입니다. 급기동을 따라가던 F-106 한 대가 균형을 잃고 평평하게 돈 채 떨어졌습니다. 회복 절차를 다 써도 소용없었습니다. 동료가 무전으로 감속 낙하산을 펴라고 했지만 낙하산은 꼬리에 감겼습니다. 조종사는 15,000피트 부근에서 사출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뒤 기체가 회전해서 풀렸습니다. 수평을 잡고 내려가더니 눈 덮인 밭에 배를 대고 미끄러져 멈췄습니다. 바퀴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조종사가 산비탈에서 구조되는 동안 기체 쪽에는 지역 경관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엔진이 돌고 있었습니다.
기지에 끄는 법을 물었더니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두라고 했고 엔진은 1시간 반 넘게 더 돌았습니다. 왜 회복됐는지 미 공군 기록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자석이 빠지며 무게 균형이 달라진 것, 사출의 충격, 회복을 시도하다 눌러둔 트림 때문에 조종면이 이륙 상태였던 것, 후보만 나란히 적고 넘어갑니다. 배 쪽이 몇 미터 찢어진 것 말고는 날개까지 멀쩡했습니다. 사람이 손을 뗀 순간 안정은 찾은 기계가 사람이 탄 동안에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달 표면에서 착륙선으로 들어와 헬멧을 벗은 순간 우주비행사들은 우주복에 묻어온 먼지에서 화약 냄새를 맡았습니다. 1972년 12월 달에서 7시간 넘게 일한 아폴로 17호 승무원 둘이 착륙선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공기를 채운 다음 헬멧을 벗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화약 냄새가 나네. 다들 말한 그대로야. 답이 돌아왔습니다. 진짜 그러네. 달 표면에서 맡은 냄새가 아닙니다. 진공에서는 냄새를 못 맡습니다. 털어내도 우주복과 장비에 붙어 들어온 먼지가 공기를 채운 선실에서야 냄새를 냈습니다. 아폴로 15호, 16호 승무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누가 카빈총을 쏘고 간 냄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달 먼지에는 화약 성분이 없습니다. 흑색 화약의 주 재료인 초석은 없고 황은 많아야 0.2%입니다. 성냥을 대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더 이상한 건 지구에 도착한 시류에서 그 냄새가 안 난다는 겁니다. 진공으로 가져오려 했지만 먼지가 날카로워 용기 밀봉을 잘랐습니다. 돌아오는 사흘 동안 산소와 수증기가 스며들었고 먼지는 지구에 닿기 전에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런 냄새가 났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냄새만 달에 두고 온 셈입니다. 사막의 돌을 밀고 다닌 건 바람도 유령도 아니라 창유리처럼 얇은 얼음판이었습니다. 미국 데스밸리의 마른 호수 바닥에는 돌이 흩어져 있고 돌마다 뒤로 긴 자국이 나 있습니다. 끌고 간 흔적도 발자국도 없습니다. 어떤 자국은 수십 미터를 갑니다. 80년 넘게 아무도 움직이는 장면을 못 봤습니다. 2013년 겨울 연구진이 위성 위치 장치를 심은 돌을 가져다 놓고 기상 관측 장비와 자동 촬영 장비를 걸어뒀습니다. 그해 12월 20일 60개가 넘는 돌이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바닥에 물이 얕게 고여야 합니다. 돌이 잠기지 않을 만큼 얕아야 합니다. 밤에 그 물이 얼어 두께 3에서 6mm짜리 얼음이 생깁니다. 아침 햇빛과 바람이 얼음을 넓은 판으로 쪼갭니다. 그러면 걷다 느낄 정도의 바람에도 얼음판이 밀리면서 판에 걸린 돌을 같이 밉니다. 떠오른 게 아니라 밀렸습니다. 속도는 분당 2m에서 5m, 한 번에 짧으면 10몇 초, 길어야 16분 움직였습니다. 80년 동안 못 본 이유는 조건이 드물어서만이 아닙니다. 눈앞에서 벌어져도 알아보기 어려운 속도였습니다. 우주선 한 대를 부수는 대신 사람은 처음으로 우주에 떠있는 돌덩이가 도는 길을 바꿔놓았습니다. 2022년 9월 나사는 우주선을 소행성의 일부로 들이받았습니다. 표적은 디모르포스, 160m쯤 되는 소행성이고 더 큰 디디모스 곁을 도는 짝입니다. 둘 다 지구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서 골랐습니다. 지구에서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600kg이 안 되는 우주선이 초속 6km로 부딪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사진은 전송 도중 끊겨 화면 아래가 비었습니다. 그 끊김이 성공 신호였습니다. 확인할 건 하나였습니다. 디모르포스가 디디모스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 바뀌었는가. 충돌 전 11시간 55분, 충돌 뒤 11시간 23분입니다. 나중에 다시 재니 33분 15초가 줄었습니다. 나사가 잡은 성공 기준은 73초였는데 25배를 넘겼습니다. 효과가 컸던 이유는 부딪힌 순간보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충돌 지점에서 튀어나간 돌과 먼지가 반대편으로 뿜어지면서 바람이 빠지는 풍선이 반대로 밀리듯 소행성을 한 번 더 밀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우주선이 직접 전한 힘의 3배가 넘었습니다. 부수는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조금만 밀면 몇 년 뒤 지구를 비껴간다는 이야기, 그 조금을 사람이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토성을 조사하러 보낸 탐사선은 조사하려던 위성을 지키려고 토성대기로 뛰어들어 사라졌습니다. 1997년에 떠난 카시니는 2004년부터 13년 동안 토성 곁을 돌았습니다. 그러다 위성 엔셀라두스에서 얼음 표면의 틈으로 물기둥이 뿜어져 나오는 걸 봤습니다. 얼음 아래 바다가 있고 바닥에서 뜨거운 물이 돌과 반응한다는 증거까지 나왔습니다. 그 발견이 마지막을 정했습니다. 궤도를 고치는 연료가 떨어져 가고 있었고 다 떨어지면 언젠가 통제를 잃습니다. 떠돌다 엔셀라두스나 타이탄에 부딪히면 지구에서 묻어간 미생물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낮은 가능성이지만 0은 아니었습니다. 2017년 9월 15일 토성대기로 들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자료를 보냈습니다.
자세를 잡는 추진기가 힘을 다 쓰고 안테나가 지구에서 돌아가자 신호가 끊겼습니다. 대기와 버틴 시간은 91초입니다. 토성에서 지구까지 신호는 83분 걸립니다. 관제실이 마지막 신호를 들었을 때 카시니는 1시간도 더 전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조사하려고 보낸 기계였습니다. 없앤 이유는 조사하려던 곳을 우리가 이미 더럽힐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누군가 오래 들여다봐서 남은 기록입니다. 없어 보이는 하늘을 열흘 동안 찍은 사람이 있었고, 자기가 한 일을 공식 문서에 적어둔 사람이 있었고, 80년 동안 아무도 못 본 장면을 겨울 내내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상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오래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